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호수공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3호선이라든가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4억대의 분양가 물량이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양 가격이 4억대의 아파트 물량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라든가 또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시점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물량 같은데요. 고양 장항 S1블럭에서 공공분양 본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이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69세대 중에 사전 청약이 708세대가 되었고요. 이주자 2개의 세대, 특별 공급 121개 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 38개의 세대가 진행이 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29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서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59제곱미터 물량 같은 경우에는 4억대의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8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그리고 84 T타입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869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가 708명,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38개의 세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84제곱미터가 대다수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특별 공급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 중에 신생아라든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그래도 많이 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눈여겨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교통망을 한번 살펴보면서 입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과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산 신도시의 인프라를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일산 호수공원이 이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한 곳에 입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GTX A 노선의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일자리 수요가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방송 영상밸리 등 이러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게 된다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산 신도시의 인프라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장점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양 장항 S1블럭 공공분양 물량의 입지이고요. 이제 2028년 3월에 입주 예정이고 34평의 분양 가격이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4평형의 분양 가격은 이제 4억 초반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고양 장항 아테라 같은 경우에 2027년 5월에 예정인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6억 7천만 원,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 물량의 분양 가격은 7억 2천만 원, 이제 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2028년 7월 입주 예정인데 7억 8천만 원, 뭐 7.9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더라도 뭐 1억 원 이상, 거의 뭐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1억 이상 저렴한 물량으로 보여지고요. 주변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시세를 간단히 본다면 강촌마을 7단지 33년차 36평 실거래 가격 7억 4천만 원, 그리고 호수마을 4단지 36평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킨텍스 쪽의 물량들은 더 가격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 만큼 이 주변에 이제 그런 식사지구라든가 그 고양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물량들 같은 평형대가 뭐 8억 원 정도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2억 원 가까이 좀 저렴한 물량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역 조감도 간단히 보시면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킨텍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 3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강과 더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구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바로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고 일산 호수공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 위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조감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잘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보시면 이제 스마트 플랫폼, 그리고 이제 골프 연습장, 탈의실, 샤워실, GX룸, 피트니스 클럽,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키즈 라운지라든가 실내 놀이터, 보육시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5제곱미터 95세대 이제 4베이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이 모두 3개에 욕실이 2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5제곱미터 치고는 그래도 4베이이기 때문에 잘 구성된 평면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84A1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세대, 여기도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이 모두 3개에 욕실이 2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문까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이제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도 대형 팬트리가 있어서 공간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알파룸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이 3개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24개의 세대,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 390세대이고요. 이제 안방, 작은 방 2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에도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실하고 이제 맞동풍이 안 되는 타워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 180세대이고요. 좀 생소한 구조로 보여지고요. 안방하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부분에 2개의 방이 있고 복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방과 거실,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좀 분리되는 형태로 보여지기도 해요. 이런 구조, 프라이빗한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도 별도의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생각이 듭니다. 84T1 같은 경우에 16세대이고요. 이제 하부층과 상부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부층에도 방이 있고 상부층에도 이제 별도의 방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 하부층에 추가적인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니까 한번 참고로만 이 평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이제 재당첨 제한은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이니까 이 기간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공고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고양시 해당 지역 30%, 그리고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나눠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제 특별 공급하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자산과 소득을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800만원의 제한이 있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순위별 자격 여건 같은 경우에는 1순위 12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순차제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최근에는 이제 월 25만 원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는 일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간 추천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일반 공급하고 신생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8월 5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에 대한 정보와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외에 당첨자 대상 분양 가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구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간단히만 보면은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95세대 이제 최고가 기준 4억 4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얼마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렴한 발코니 확장 비용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 4억 4천만 원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원대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지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조건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자금 여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5%씩 2번 잔금 그리고 납입을 하면 되는 물량이니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 물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에 직접 한번 답사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실제로 현장 답사도 하고 부동산 스터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억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